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6번과 37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지문 살펴볼게요. 이 글 전반적으로 악보 표기법, 노테이션이 소재가 되는 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험 봤을 때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순서였었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로직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게 중요했었던, 즉 뭐가 중요했었던, 문맥이 중요했었던 지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또 다른 문맥 문제인 문장 삽입을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불어서 선생님 웬일로 어법을 찝어주지 않았죠. 어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 객관식으로 이제 5개의 오지선다형을 낼 만큼 그렇게 어법이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법을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문을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 구문 독해를 했을 때 어법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될 서술형 문장이 하나가 있어서 서술형도 같이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노테이션이 주어가 됐죠. 악보 표기법이라는 것은 more than, 뭐뭐 이상이란 뜻입니다. practical method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실용적인 어떤 수단 그 이상의 것이 어따야? 자, 여기 지금 과거 시제가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뭐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악보를 쓰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뭐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렇지, 걔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지 뒤에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음악의 expanding repertoire, 그러니까 어떤 확장된 레퍼토리들 있죠. 이거를 보존하는 실용적인 수단이야. 근데 그 수단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거지. 즉 악보 표기법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가 궁금해야지.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악보 표기법은 무엇을 바꿔준다? 그 예술의 본질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존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술의 그 본질, 그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예술적 본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어떤 본질적 특징을 바꿔줬을까? 당연히 세 번째로 또 넘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to write something down이 나왔어. 자, to 부정사가 대문자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지?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to write something down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동사 앞에는 무슨 자리? 주어라는 명사 자리. 그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뭔가를 적어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맞죠? 뭔가를 적는다라는 것은 means, 무엇을 의미하나면, 얘 사실 일본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 자, 뒤에 대절해 볼게요. 사람들이가 주어가 나왔고요. 이걸 수식하는 뒤에를 보면 in space, 공간적으로나 time, 시간적으로나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악보 표기법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맞죠? 당연히 우리가 악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재창조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존재도 몰랐을 거니까. 그런데 네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문장 삽입을 찝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at the same time이 나왔어. 동시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downside,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아, 악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단점도 있더라 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의 흐름상 이 문장이 이쯤에 들어간다라는 것, 즉 3번과 4번하고 5번 이 세 가지의 문장의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written notes가 나왔죠. written notes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이 노트는 일단은 음이야. 음계의 음이라고요. 그럼 written notes니까 한마디로 악보에 적혀진 음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이 음은 freeze the music,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굳게
굳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상식이잖아. 사실은 이 36번이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악보를 쓰지 않았다면 그 음은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아노 콩쿠르를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악보대로 그 음은 정확하게 눌러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굳게 만들었다라고 표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얘를 서술형으로 찝은 이유가 뭐냐면 rather than이 일단 첫 번째 이유였었어. rather than 뒤에 선생님이 동명사라고 적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는 A와 B의 병렬 구조를 이루는 rather than이 또 있죠. 여기서는 지금 뒤에 동명사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전치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더불어서 allow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몇 형식? 5형식. 뒤에 순서는 5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연결성으로 쭉 기억하면 서술형이 자동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rather than이 나왔으니까 앞에 상황과는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뒤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악보로 음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연주하는 그 개개인의 손에 의해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음악을 딱 거기에서 굳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 and 뒤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discourages가 나왔어야 됐었겠지. 이것이 바로 뭐를 막아준다? 즉흥 연주 또한 억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였었어. 맞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부터 청각적 전승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은 되게 어렵게 풀어놓은 얘기가 있어. 그 포인트가 6번째부터 나올 건데 선생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이 악보 표기법 때문에 현대의 고전 연주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뉘앙스의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슬슬 꼬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 뉘앙스를 수식해주는 대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뉘앙스라는 것은 청각적 전승 방식의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청각의 전통이라고 해석해서도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각은 뭐예요, 여러분들? 귀야, 귀. 맞죠. 우리가 듣는 귀에 따라서 이 음악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뉘앙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악보 표기법이 없었다 치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의존을 해야 돼? 귀에 의존을 해야 될 것이고 듣는 귀에 따라서 미묘한 뉘앙스의 그 깊이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악보에다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귀의 그 뉘앙스의 깊이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얘기가 7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7번 한번 보도록 할게. 뭐 하기 이전에 노테이션이 도착하기 이전에 뭔 말이야? 노테이션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이야. 그때는 뭐에 의존한다고? 귀에 의존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모든 역사에서 음악은 largely 대개 carried on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었냐면 청각적 전승의 방식, 달리 얘기하자 귀에 의존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쉽나요? 8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36번 지문 시작하기 전에 얘 문맥 그렇게 쉬운 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연결어고 하나 없이 문맥을 훅훅훅 2번 정도 뒤집었어. 아까 일단 단점 나왔을 때가 한번 뒤집었던 포인트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청각에 의존하지 않게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8번, 9번, 10번 문장이 죄다 다 뭐가 나오냐면 악보 표기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라는 내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이미 순서는 나왔기 때문에 맞죠? 8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여전히 맞죠? 기본적으로 어떻다? 청각적이다. 즉 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하나 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n
인도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발리에 있는 그런 음악이 정교한 어떤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청각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9번째 문장 보면은 꼭 이런 전통 음악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재즈 뮤지션들은 일단 첫 번째, 일단 음악을 읽을 수는 있어. 이건 뭘 의미하지? 그렇지. 악보를 볼 수는 있어. 그러나 역점 나왔잖아. 그러나 그들은 don't bother. 그 악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예술, 한마디로 그들의 음악은 is involved가 어디에 관련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uch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들은 즉흥 음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TV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맞죠? 사람들이 그냥 악기 다룬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연주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전부 악보에 의존을 한다면 아마 즉흥 연주 같은 거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악보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할 건데, 맞죠? 마지막 10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많은 현대의 그 팝 뮤지션들도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가 폴 맥카트니가 될 수가 있겠죠. 폴 맥카트니는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었죠. 이 사람은 심지어 이제 악보를 볼 수 있는데 악보를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악보를 아예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쉽지 않은 지문이었었지만 뭐 우리는 당장에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흐름이 전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픽은요. 기술이라는 것이 몸이 아닌 정신의 확장이다. 이거 뭔 말이지? 자, 일단 변형 포인트 좀 먼저 보여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 어법하고 서술형 같이 찝어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문맥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문장 삽입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은 몇 번? 그렇지. 우리 모의고사 40번에 나오면 A빵, B빵. 자, 이거를 요약했을 때 한 문장에 A빵, B빵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라. 라는 문제 있죠. 그 문제로서 변형이 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이 글의 주제, 요지, 뭐 제목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글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사람 이름이 나왔죠.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노티드 뭐라고 얘기했는지 대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여러분들 목적절이요. 뭔가 듬성듬성 생략된 것 같은 느낌. 맞죠? 하지만 해석은 분명히 됐어. 맞죠? 여기는 사실 서술형을 낼 만큼 중요한 구문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해석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옷이 먼저 언급이 됐죠. 옷은 사람의 extended skin.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확장된 피부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는 바퀴는 무엇에 사람의 확장된 발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메라하고 망원경은 무엇에 사람의 확장된 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하고요 바퀴하고 카메라 텔레스콥 이 네 가지를 다 합해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기술적 창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거를 다 합해서 우리의 스킨 발, 눈을 앞에서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우리 신체의 위대한 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도록 할게. bodies 뒤에 대절 있죠? 대절 뒤를 한번 해석해보자. 무슨 얘기죠? 우리의 유전자가 만드는 신체의 위대한 연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미리 얘기합니다만 지금 앞부분의 주제가 미리 드러나지는 않아. 이 글에서의 주제는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전환이 있다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여기서 대절 기억해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유전자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가 나중에 나올 거야. 꼭 키핑해 두세요.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 In this way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니까 당연히 문장하고 연결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문장 삽입으로서 선생님들이 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we can think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장된 어떤 신체 몸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네 번째 문장에 갈 거야. 특히나 언제? 그렇죠. 특히나 산업 시기에는 가주어 it, 진주어 to 같이 본 상태에서 to see the world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물론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서도 this way가 나왔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3번을 시험에 낼 수도 있고 4번을 시험에 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요지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3번을 대비를 했다면 3번이 2번하고 4번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4번을 문장 삽입으로 선생님이 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3번 뒤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4번 문장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숨겨져 있는 메시지. 물론 특히나 산업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웠다? 근데 있잖아 라는 내용이 뒤에서 나올 것이고 일단은 5번째 문장까지는 산업 시기 얘기를 했으니까 산업 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이 좀 먼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업 시기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steam powered죠. 증기력으로 동력이 제공되는 삽이라든지 기관차라든지 텔레비전 이러한 것들은이 주어야 얘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짧게 우리가 얘기해 볼까? 우리 아까 2번째 문장에서 이런 걸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술적 창조물들이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얘네들은 특히나 산업시대에 나왔었던 기술적 창조물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똑같지 뭐 계속 뭐다 이것을 그렇죠. 우리 인간의 확장된 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왜냐면 그런 관점으로 봤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멋진 외골격. 근데 이 외골격이 누구를 사람을 슈퍼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멋진 외골격이다 라고 사람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되는 부분이었어. 중요한 건 6번째 문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closer look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더 가까운 시선은 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가정법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은요 라는 얘기야.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면은 무엇이 드러난다? 이러한 비유에 있어서 flow, 결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5번까지 일관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주제문인지 알았는데 주제문이 여기까지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 결함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선생님이 아까 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키핑하라고 했었던 단어 기억나죠? 유전자가 여기 들어갔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 안 하면 동물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동물하고 인간은 엄연히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사람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The extended costume, 그러니까 동물의 확장된 의상은 바로 무엇이다?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동물들, 맞아. 동물들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가보도록 하자. 그들은, 즉, 동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 inherit, 물려받습니다. 기본적인 청사진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청사진이냐면 what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충분히 그 윗세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뭘 만드는지, 이게 결국엔 창조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라든지 뭐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다 갖고 오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같아 달라. 인간은 동물하고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humans don't에서 이 don't는 don't inherit 나머지 블라블라블라가 이제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명히 동물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은 그런 청사진을 물려받는데 인간은 물려받지 않아. 그럼 인간의 청사진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9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서술형 찝었으니까 어법적인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어가 blueprints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겉껍데기, 그러니까 겉모습의 그 청사진은 spring from,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바로 어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minds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이지?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연히 부연 설명 좀 가져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랜만에 나왔다. which 뒤에 지금 주어 없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바로 앞에 콤마 있습니다. 이 자리에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한 상태에서 자, 이것을 아마도 자연스럽게 create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주게 할 거예요. 근데 이 something이라는 것을 수식하는 뒤에 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우리의 조상들 중 그 누구도 ever made, 여태까지 만들었었거나 even imagined, 한 번이라도 상상하지 않았었던 뭔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리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유전자와는 관련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유전자 이퀄 몸, 신체, 바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바디와 마인드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이 9번째 문장이 서술형이다 보니까 마무리 어법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 일단은 something 하고요.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 뭔가가 생략이 된 겁니다. 뭐를 만들었는지, 뭐를 상상했는지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는 건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9번째 문장 이해가 됐나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법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였었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장이요. 만일 기술이 인간의 확장이라면이라는 조건을 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한 다음에 낫이 나왔네? 빨리 뭐 잡아줘야 돼? 일단 나를 먼저 해석해 볼까요? A가 아니라 라고 해석해야 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물은 유전자의 결과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유전자의 그 확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대체 무엇이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의 정신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선생님이 초반에 37번 문제는 선생님이 40번에 해당되는 요약 문제 준비해 준다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였던 것 같아? 그렇죠. 테크놀로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인즈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결국에 전반적인 이 37번의 지문 내용이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러므로 라는 therefore이 나왔네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끝까지 우리를 조금 괴롭혔어. 여기서 그냥 마인즈라고 해주지. 여기선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마인드하고 아이디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자하고 바디가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하고 정신이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 대수능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6번과 37번 지문은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